파생상품을 활용한 전략, 요거 조금 구체적인 거 한번 좀 알아볼까 해요. 저기 뭐 신문 같은 데서 보면 경제신문 보면 롱숏 전략, 롱숏 전략 뭐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헤지펀드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도 그렇게 기사를 봤는데 롱숏 전략이라고 하나를 사고 하나를 판다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좀 전략에서 차익거래라든가 해지에서도 좀 알아봤는데 이게 뭐 어떤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 롱 개념하고? 포지션, 숏 포지션 예, 둘 다 하는 거예요? 이 롱숏 거래, 롱숏 전략은요, 우리가 롱 온리, 그러니까 롱만 하는 롱 전략과 대비해서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롱온이라는 건 무조건 매수만 하는 하는 것.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전통적 투자 방법은 다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사는 자산 거니까. 살 거래는 예. 거지. 그렇죠? 그러면 전통적 투자는 롱 온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1년이고 해외는 좀 더 빨랐던 건데 헤지펀드에서 쓰는 건 뭐냐면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 매수,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매도를 할게. 이게 롱숏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방향성에 대해서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상승만 투자했는데 그냥 상승이든 하락이든 나는 방향성을 양쪽을 다 투자할게. 이게 롱숏이에요. 양쪽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종목은 상승할 것 같은 경우는 매수, 하락할 것 같은 건 매도예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매수와 매도의 규모가 같거나 비슷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장을 보니까 A, B, C 종목이 모두 상승할 것 같아. 그러면 다 상승, 매수 하는 거예요. C, D, F, D, F 종목, 이게 다 하락할 것 같아. 그럼 그냥 하락이니까 매도. 이게 다 롱숏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롱만 해도 되고, 숏만 해도 되고, 롱숏을 같이 해도 되고, 하는 게 롱숏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비교되는 전략이 하나가 있죠. 시장 중립 전략이라는 게. 시장 중립. 그렇죠. 마켓 뉴트럴. 가만히 시장. 있는다? 중간이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시장의 흔들림에 뭐 영향을 안 받는다 그렇죠. 뭐 이런 의미인가요?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투자라는 건 가격의 방향성 위험이란 말이에요. 방향성 위험에서 제외가 됐다. 방향성 위험에 대해서 독립적이다. 가격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나는 그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나는 손익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마켓 뉴트럴이에요. 마켓 뉴트럴 하면 이렇게 질문할 거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롱숏 전략하고 이제 비교를 해주면 예. 아까 롱하고 롱숏을 비교했고 롱숏과 마켓 뉴트럴을 비교하면 마켓 뉴트럴은 그런 거죠. A라는 종목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를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종목이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이 가격 상승에는 가격 하락에는 이 방향성 위험에는 우리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비체계적 예, 위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전체가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 종목은 너무너무 좋은데 시장이 전체가 하락하면 얘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움직임과 관련된 유사하게 게 가는 체계적 체계적 위험. 그렇죠. 예. 얘만 A라는 종목만 시장과 관계없이 개별적 꼭 기업의 개별적 이유로 상승하는 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코스피가 막 오를 때 저 예. 혼자 조금 보합이거나 조금 빠지는 그렇죠. 이런 위험이죠. 친구들. 그렇죠. 이렇게 예. 비체계적 체계적 위험이다.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좀 한자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걸 영어로 좀 표현하면 좀 쉽게 쉬운 게 체계적 위험을 시스템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 보통 이제 시스템이 망가진다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가 망가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체계적 위험은 넌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시스템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두 가지가 돌발적으로 좀 위험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을 이제 시스템 위험, 비체계적 이제 넌 시스템 위험인데,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을 내가 해지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것은 그냥 그 뉴트럴 하고 싶다. 그럼 이제 금방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숏을 하면서 대신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좋은 주식들이 있잖아요. 괜찮게 올라갈 만한 주식들. 이런 것들은 제가 주식을 사면은 이게 마켓 뉴트럴. 제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던 걸 조금 더 보완하자면 A라는 종목 상승할 것 같으니 그러면 이제 A라는 종목이 상승할 것 같다는 건 뭐냐면 아까의 말로 설명을 하면 얘는 비체계적 위험, 개별적으로 상승 요인이 있으니 난 얘를 살 거야. 그러고 보니까 시장이 하락하면 어떡하지? 해서 일반적으로 주가 지수, 선물을 하락하거나 혹은 조금 더 얘의 체계적 위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동일 업종에서 사업 구조가 유사한. 그래서 A 제약이 있어요. A 제약과 사업 구조가 비슷한 B 제약을
동일 업종에서 비제약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나는 A 제약이 상승할 것 같아서 A 종목을 매수한단 말이에요. B는 난 하락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가장 소위 체계적 위험이 비슷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얘를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롱숏과 비교하면 롱숏은 사든 팔든 개별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다. 사는 거 파는 거 다 개별적인 판단인 건데 이쪽은 마켓니트는 A를 사면 이것에 대한 해지를 위해서 부득이 동일 규모만큼 뭐 비제약을 예.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비제약은 사실 하락할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롱숏은 매수 100억, 매도 20억 이럴 수도 있고 매수만 100억 있을 수도 있고 매도만 50억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 시장 중립은 100억을 매수했으면 어떻게 돼요? 100억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300억을 매수했어. 300억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규모도 갖춰야 돼요. 체계적 위험이 비슷한 종목을 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거니까 결국 매수와 매도의 규모도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롱숏 어렵다. 거래를 하는 거나 시장 중립 거래를 하는 거나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흔들리지 않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헤지펀드들이 얘기하는 절대 수익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롱숏을 할 때는 그 운용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나는 방향성 측면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해서 수익을 얻고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하는 수익을 얻을 거야. 이게 롱숏인 거고. 그래갖고 헤지펀드들 뭐 이렇게 광고 나오는 거 좀 보면 자기들은 시장 방향성과 관계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절대 수익. 이해 절대 수익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때쯤에서 한번 또 질문을 네. 들어가는 게 어려워. 와, 이번 것도 어려웠어요. 영어로 시스템 리스크, 네. 체계적 위험. 좀 이거를 좀 뭐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제가 이해한 거는 체계적인 거는 통째, 비체계적인 건 일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시장으로 본다. 우리 뭐 전체 뭐 주식 시장으로 본다면은 전체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을 시스템 리스크, 체계적 위험. 근데 개별 주식의 고유의 위험. 그러니까 이 개별 주식이 뭐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뭐 실적이 안 좋거나 이럴 거를 이제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뭐지? 시장 중립을, 이게 굳이 왜 하죠? 왜, 이게 수익이 나나요? 예, 예. 왜 하나, 만약에 오를 것 같은 걸 이제 샀어. 왜 그러냐면, 나머지를 왜 예. 똑같은 금액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A라는 종목이 상승할 것 같아요 라고 살 때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의 비체계적 위험도 사는 거고 시장의 상승 위험, 상승에 대한 기대 이것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둘 다 부담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켓니트를 나는 체계적 위험은 뺄게. 난 요 종목의 비체계적 위험에서만 수익을 얻을게. 라고 하는 게 시장 중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거기서 숏을 한다고 할 때 주식을 직접 누군가 빌려서 숏을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지금 금방 배운 것처럼 파생 상품으로 선물로 매도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쪽은 선물로 매도나 뭐 옵션 같은 걸로 매도 포지션을 잡고 한쪽은 현물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롱숏에서 파생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제가 도발적인 질문인데 이 롱숏 전략 예를 들어 이것도 전망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나는 어떤 A라는 기업이 괜찮아가지고 그 롱을 했는데 샀는데 근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 같아요. 여기 체계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갖고 그거는 시장 전체를 선물로 숏을 했어요. 롱숏이 완성이 됐죠. 근데 이것도 어차피 전망하에 한 건데 그렇죠. 내가 생각한 것만큼 A라는 기업이 요즘 뭐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뭐 경영진이 뭐 이렇게 갑자기 돈 들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뭐 소송에 휘말렸다든가 생각지 못했던. 그래가지고 주가는 얘는 하락하고 그리고 시장은 하락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은 올라가고 그 양쪽에서 손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전망이 맞지 않으면 롱온리 전략에 비해서 더 손해를 볼 수가 더 있는 위험해지는 거네요. 오히려 이제 지금 지 교수가 얘기하신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롱숏 전략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래서 상승
매수를 100억을 하고 매도를 80억을 했어. 그러면 차이가 20억이니까 가격이면 20억 이내 시장이 10% 빠지면 한 2억 정도 범위 안에 손실이 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롱숏 전략은 그게 아닌 거죠. 100억은 난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80억은 업종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80억 하락한다고 봤어요. 이게 거꾸로 거꾸로 가버리면. 가면 180억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생각보다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규모가 좀 매수 매도 차이 정도가 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와서 상관관계 이런 용어도 쓰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글쎄. 그걸 네. 투자자들 아주 그런 조심해야 의미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야, 되게 좀 어려운 개념 좀 살펴봤어요. 이제 롱숏 전략. 근데 헤지펀드들에서 굉장히 많이 또 활용을 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이 헤지펀드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지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 쉽지는 않은 개념이었던 것 같고. 어렵습니다. 예. 네.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롱숏, 뭐 그다음에 시장 중립. 하여튼 뭐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공부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한번 또 들게 하는 네. 그러네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예. 이제 하나만 팁을 하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운 건데요. 또 생각해보면 알면 알수록 재밌는 거죠. 수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조금만 공부를 하면 투자자들이나 다 이게 기회가 많고 수단이 많아지는 다양한 거예요. 방법을 활용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더 많은 수단을 갖자라고 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 롱숏 전략 같은 것도 파생상품의 다양한 수단이 나와서 가능한 전략이 아닌가 예.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